모의고사는 다 보셨어요? 에? 모의고사가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엄청? 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할 차례죠? 아, 안 했어요? 자, 페이지요. 페이지, 요 기본서 페이지요. 128쪽을 한번 펴세요. 128페이지요. 펴셨죠? 128페이지요. 동시에 한 몇 권이나 나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기서 이제,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쌍무계약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상계약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편무계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상계약하고요, 이렇게 쌍무계약하고요, 무상계약하고 편무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대가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한 사람은 뭐를 주냐면 등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돈을 받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대금을 주죠. 대가로 등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뭐냐,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이 서로가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쌍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상이다 이렇게 하고, 쌍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가 의무로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매도인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쌍무라고 하고요.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편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상계약 있죠. 이 무상계약에는 뭐가 있냐면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쓰는 거죠. 증여요. 공짜로 주는 것이고요. 증여 이렇게요.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냐면, 유상계약은 여기서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하고, 교환하고 환매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하고 도국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시험은 이제 도국까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매하고 교환이나 환매나 이런 것들은 유상하고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무상이에요. 그런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유상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소비대차예요. 소비대차는 우리가 이제 돈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이에요. 위임 또는 임치. 임치는 뭐죠? 물건 맡기는 거죠. 종신정기금은요, 죽을 때까지 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종신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뭐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연금. 연금 제도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종신정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사실 요즘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유상하고 쌍무고 무상하고 편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유상은 쌍무계약이잖아요. 사용대차는 무상편무고 증여도 무상편무예요. 매매는 유상쌍무고 교환도 유상쌍무, 환매도 유상쌍무예요. 알겠죠? 그런데 나머지 뭐냐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불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방식이 없다 이런 말이죠. 낙성이라는 것은 뭐죠? 청약에 대해서 승낙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낙성계약하고 비교가 된 게 뭐다? 바로 그것을 요물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물계약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계보라고 하죠. 현대계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 현상광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물변제라고 하는 것이고, 계약금 계약이고요. 보증금 계약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요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불요식이라는 것이 있죠. 불요식의 반대가 뭐냐면 그래서 요식행위죠. 요식행위는 뭐가 냐면 대부분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가 다 요식이에요. 우리가 혼인한다, 이혼한다, 출생신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것을 요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법인 설립하죠. 법인을 설립하는 것,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요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빼고는 우리나라의 전부가 다 뭐냐면 무상편무 낙성불요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무상편무 낙성불요식이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매매, 유상쌍무 낙성불요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있죠. 쌍무계약.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동시이행 항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뭐가 있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무계약하고 쌍무계약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실익은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쌍무계약에만 있고 편무계약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 그것을 동시항변권, 위험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유상계약이면서요 편무계약인 게 딱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현상광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현상광고라고 하는 것이 없다. 현상광고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인데 이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은 아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상이면서 편무인 것이 있으니까.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은 아니단 말이죠. 언제나. 왜냐하면 편무인데 유상계약인 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현상광고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무상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냐? 편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뭐냐? 언제나 유상계약이에요. 그래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고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여기는요 편무는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지만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먼저 이게 이제 큰 틀이니까 우리가 이제 채권법을 공부하려면 전체적인 큰 틀이니까요. 이걸 일단 우리가 이제 알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페이지 129쪽을 보시면 1번 보면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쌍무는 모두 유상이라는 것은 여기요 쌍무계약은 모두가 유상계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두 번째 좀 보세요. 두 번째요. 유상계약 모두가 쌍무계약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유상계약이 모두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요?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이면서 뭐가 있다? 편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죠? 봐봐.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 모두 무상계약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알겠죠? 말 자체를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4번 한번 보세요. 동시행 항변권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채무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냐? 권리 남용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럼 우리 5번은 몇 번이나 나왔죠? 5번에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뭐라 나왔죠? 부수적 의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부수적 의무가 바로 뭐냐? 세 번째 줄 보면 토지거래 허가에서 협력할 의무를 얘기하거든요. 이 협력 의무가 바로 부수적 의무거든요. 우리가 이 부수적 의무, 협력 의무의 경우는 무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동시행 항변권. 그다 또 써요. 동시행 관계 있지 않다. 뭐라도 옆줄 긋고 5번에다 끝에다 뭐라고 쓰냐면 계약 해제 X, 계약 해제.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없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제 하나의 대가가 있는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봐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사실 법조문은 536조라고 해가지고 제1항하고 제2항하고 두 개밖에 없거든요. 법조문은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뭐냐? 우리가 이제 뭐 판례의 문제란 말이죠. 첫 번째 뭐냐면 하나예요. 대가 관계에 있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 돼야 돼요. 쌍무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이런 걸 얘기하죠.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왜 그러냐? 이게 계약이 지금 한 개잖아요. 하나의 계약인데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라고 돼 있죠. 하나요.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요. 하나니까요.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별개로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인정돼요. 이것은 두 개다가 우리 시험에 다 나왔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별개의 약정은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무효가 되죠. 경매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는데 그 경매가 무효가 되죠.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요? 채권자죠.
채권자는 뭐를 했다? 채권자는 배당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배당금이요. 그 다음에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뭐를 했죠? 등기를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경매가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가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되니까 채권자는 배당금을 뭘 한다? 반환해야 되고요.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요, 이 경락인은 무조건 등기를 말소해가지고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채권자는요, 배당금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경락인한테 배당금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번에 1번 한번 봐봐. 2번에 1번 보면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이죠. 우리는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이건 별개죠. 따로따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바로 옆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특약이 없는 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특약이 있으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게 별개의 약정은 항변권이 없다. 그런데 특약에 의해서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을 같이 묶어. 2번이 바로 뭐냐?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자, 그 줄거 앞에요. 근저당권 실행, 거기 줄거. 근저당권 실행, 줄거었어요. 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경매가 무효,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낙찰자죠? 낙찰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거 다시 말소를 해줘야 되겠죠? 무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 줄거, 근저당권자를 뭐라냐?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는 무슨 관계에 있지 않다?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은 의미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2번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 보면 여기서 동일성인데요. 채권 양도하고요. 뭐가 있죠? 상속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는 동시항변권이 인정되는데요. 경계는 인정되지 않죠. 이런 경계가 뭐라겠죠?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봐봐. 경계는 갑이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1일까지 돈을 을이요, 1억을 갚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냐? 여기 5월 1일 날 뭐라고 얘기하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빌린 돈 1억 이거 오늘 없는 걸로 하고 내가 오늘 계약서를 다시 쓰자 이 말이죠. 10월 1일 날 나는 돈 1억은 조닥대나도 없으니까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를 10월 1일 날 내가 너한테 이전을 해주겠다. 지금 무슨 말이죠? 경기라는 것은 이걸 구채무라고 하고 이걸 신채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구채무를 없애. 그러니까 돈 빌린 건 없는 걸로 하고 10월 1일 날 아파트를 내가 너한테 주는 것으로 오늘 계약서를 다시 쓰자. 이걸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 채권 양도라고 되어 있죠. 채권 양도.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이 여기서 을한테요. 돈 이렇게 1억을 빌려줬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요. 병한테 이렇게 넘겨. 병한테 채권을 넘겨.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양소받아가지고 이 병이 을한테 또 돈 1억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1억 받을 수 있는 돈이 갑이 병한테 양도하니까 병도 여전히 을한테 1억을 받는 거지 2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1억으로 똑같죠? 이것을 우리 뭐라냐? 동일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3번 한번 보세요.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상속. 이것은요,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죠? 그래서 항변권은 뭐가 된다? 전속. 하지만 경계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3번에서 채권 양도하고 상속이 우리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4번은 보면 뭐냐면 이렇게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주기로 했어. 갑이 을한테. 그런데 이게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를 해. 이행불능. 불타버리니까 어때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인도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뭐로 해줘야 돼? 손해배상으로 해줘야 되잖아. 손해배상으로 해요. 그래서 뭐냐면 목적물을 인도해 주기로 하는 것이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먼저요, 물건이 뭐로 바뀌었죠? 돈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변경이다? 질적 변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건물이 만약에 1억짜리다. 그러면 결국 손해배상도 얼마겠어요? 1억이겠죠?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한테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물건을 인도하지 못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이것을 우리는 질적 변경으로 이런 경우도 여전히 뭐가 있다?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 보냐면 4번이요.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관계다 이 말이고요. 5번은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 봐요. 이것은 뭐냐면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요. 저당권이나 또는 근저당권 등기를 했다. 또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채권, 돈을 변제하는 것하고 이건 동시행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를 하죠. 그러면 어때요?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하고 이 채권을 뭐하는 것하고 변제하는 것하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 거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채권을 우리 이것을 주된 것이라고 하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것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시 이행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5번의 기억 채권의 변제라고 되어 있죠. 이때 채권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 채권의 변제와 그 다음에 그 채권을 위하여 설정된 담보권이죠. 이 담보권 소멸이 하면서 바로 옆에 내가 써놨죠. 말소 등기다 이 말이죠.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다. 즉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러면 채권을 변제하는 것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만 정확히 알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봐봐. 6번은 뭐냐면 여기 봐. 여기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완전한 권리요. 매매에서는요. 완전한 권리니까 이거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등기하고 잔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란 뭐다?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무 불행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요. 뭐가 있냐? 이건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있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있다. 압류, 가압류. 여기에 또 예를 들어서 뭐 가처분 등기가 있다. 이러면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이 다 등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집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이거다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채권을 담보, 즉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죠. 그러면 저당권은 등기거든요. 그럼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려면 먼저 변제를 선이행, 먼저 돈을 갚고 나중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둘이 매매계약을 한다. 매매계약을 하는데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떡할래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떡하냐? 이 갑이 일단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말이 달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하죠. 그럼 먼저 돈을 갚아. 그리고 나중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사고 팔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 소유권을 그대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갑의 건물이 지금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 저당권을 뭐라고? 말소를 하고 등기를 해주라 이 말이죠. 그냥 말이 다르죠 지금. 똑같이 저당권이라고 해서 똑같이 보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을은요. 만약 이 사람이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있다. 그럼 부가가치세 플러스 잔금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매매를 보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기억이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매매계약을 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가 매매 대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고요. 자, 니을 보면 니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죠? 똑같아.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말이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이행 이런 말이죠. 자, 그럼 그 디귿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이요. 여기 매매계약 하죠? 매매계약 하면 거기 보면 담보권 설정 등기죠? 담보권 설정 가로 묶어봐. 거기다가 저당권, 근저당권이라고 한번 써봐. 담보권 설정을 저당권, 근저당권이죠? 즉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줄 의무는 잔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해서 이것은 표현력이 다를 뿐이죠. 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등기의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나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담보권 소멸 절차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말소란 말이니까. 그 다음에 니을을 보면 니을 보면 여기요.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나요? 만약에 원래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매매 대금만 주면 안 되죠? 뭐까지 줘야 돼요? 부가가치세까지 줘야 되죠.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죠. 미음은요. 이런 무허가 건물 있죠. 무허가 건물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허가 건물을 사고 팔고 하죠. 이랬을 때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내 앞으로 뭐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가리지 않냐고 일단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 봐요. 여기까지가 이러면요. 시험에요. 나오지 않는 지문은 하나도 없어. 알겠죠? 다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변제기죠. 그럼 변제기는 뭐가 있어요? 변제기 첫 번째요. 불안의 항변권이요. 이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을이 이제 중도금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신용 불안. 갑의 신용이 불안해요. 그 다음에 뭐냐? 재산 상태 악화.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곧 이 사람이 파산될 것 같아. 알겠죠? 곧 그 사람의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아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도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중도금 주죠? 등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3번에요. 1번을 보셔요. 1번 보면 상대방, 맨 끝에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신용 불안, 재산 상태의 악화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내가 아무리 중도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끝에요.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있죠? 2번하고 3번을 이게 보면요. 이런 것이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중도금 있죠. 중도금을 뭐죠? 중도금은 잔금보다 먼저 이해하죠. 선이행이요. 여기 잔금 있죠? 잔금 뭐예요? 잔금을 뭐라고 한다? 이행기라고 하죠. 이렇게요. 중도금 있죠. 중도금은요. 잔금은 등기하고 동시행이 아니거든요. 동시이행이 아니다. 그런데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우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뭘 한다?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얘기하죠. 돈 갚을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행지체가 있으면 뭐가 나온다? 지연이자가 나오고 지연이자가 있으니까 계약을 말한다? 해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계약을 해제하려면 여기 보면 여기를 이퀄 넣고요.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동시행이 아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돈 주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잔금이죠. 잔금은 이행이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요. 채무불이행도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지연이자를 낸다 내지 않는다? 내지 않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잖아요. 밤. 우리가 이제 중도금 날짜 있잖아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여기 2월 1일이요. 중도금이죠. 중도금을 만약에 1억을 주기로 했고 여기 4월 1일이요. 잔금이죠. 잔금을 1억을 이렇게 주기로 했단 말이죠. 중도금은 2월 1일이요. 잔금은요 4월 1일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요. 이 의뢰한 사람이 중도금 날짜가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중도금을 안 주죠? 그러면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해요. 돈 주지 않는 거. 그러면 그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 2월 2일부터 여기가 잔금 날짜까지 4월 1일까지
1억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갑이 기분 나쁘면 계약을 뭐 해버릴 수 있어? 해제해 버릴 수 있다면 해제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요.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선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행기가 된 거예요. 이행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행기가요. 그럼 이행기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때부터 동시행이죠. 그럼 동시행이면 어떻게 돼요? 채무불이익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봐봐요. 잔금 날짜는 잔금하고 뭐하고요? 잔금하고 등기하고 동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갑은 여기 어디선가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잔금 날짜가 딱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잔금 날짜가 되면 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잔금을 안 주는 거잖아요. 동시행이니까요. 그러니까 잔금 날짜가 딱 돼버리면 이것을 이제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잔금 날짜가 되면 뭐다? 동시행이죠. 채무불이익이 아니죠. 이행지책 아니죠. 이자를 더 이상 받지 못하죠.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다가 잔금 날짜가 되면은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하고라고는 그러면 잔금 날짜에 어떻게 되냐?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 2월 2일부터 잔금 날짜 4월 1일까지 이자 플러스 잔금, 이 모든 것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잔대금 이행기가 도래하면 잔금 지급일 이전, 알겠죠? 그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죠. 이자로 주잖아. 이자. 잔금 지급일 이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항상 잔금 지급을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잔금 지급일 이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시이행관계잖아요.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은 잔금 지급일이 도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시이행관계면 그 자체로 당연히요 채무불이익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당연히요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당연히 지연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당연이라고 해요.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당연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채무불이익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쪽 자동채권으로 뭐를 못해요?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 상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동시행권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 단순 청구라고 하는데요. 단순 청구,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잔금 날짜죠. 잔금 날짜도 어때요? 갑은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하죠. 잔금 날짜에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뭐를 지급을 해야 돼? 잔금을 지급해야죠. 그러면 잔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요? 갑이 을한테 등기소를 가져왔죠. 잔금 날짜에. 등기소를 가져오면서 을한테 잔금을 달라고 그러죠. 그럼 을은요, 갑 너가 등기를 가져왔으니까 나는 잔금 지급을 못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이걸 뭐라냐?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 항변권이 있냐? 잔금 날짜에요, 갑이 을한테요, 자기는 등기 서류를 안 주면서 잔금 날짜에 갑이 을한테 무턱대고 잔금을 달라고 얘기해. 잔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갑 당신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나는 뭐라고 했다? 잔금 지급을 뭐한다? 거절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항변권이 있다. 그 여기는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항변권이 없고 항변권이 있죠. 그럼 항변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죠. 항변권, 동시에 항변권이 없죠. 그럼 뭐다? 채무 불이행이죠. 이행 지체이죠. 지연 이자를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변권이 없다? 그럼 여기서 지연 이자를 받고 지연 이자도 받고 그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지연 이자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여기 항변권 있으면 지연 이자를 못 받죠. 계약을 해지한다 못한다?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즉 보면 우리가요,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잔금 날짜가 됐을 때 을이 잔금을 안 준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잔금 날짜가 됐을 때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가지고 와야 돼. 등기 서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란다? 나한테 잔금을 달라고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잔금이 없다. 잔금이 없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이요, 자기는요, 등기 서류를 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무조건 잔금을 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잔금을 주는 건 좋은데 갑한테 등기를 못 받으면 내가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을이 당신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나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뭐란다? 잔금을 지급을 못한다. 그것을 항변권이라고 해요. 항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계약을 해제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수령지체라고 얘기하죠. 수령지체가 뭐예요? 수령지체가 갑이 을한테 등기서류를 줘. 그러면 등기서류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잔금을 주면서 등기서류를 받아야죠. 그런데 을이 잔금이 없어. 잔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이 없으면 등기서류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수령을 할 수 없다. 그걸 수령지체라고 그래. 잔금이 없으니까. 수령지체에 빠졌죠? 빠졌는데 이 갑이요 을한테 이행제공을 어떻게 한다? 계속해. 이게 키워드죠? 계속. 또는요 한 번 이행제공 이렇게요. 한 번 이행제공 이렇게. 이행제공을 계속한다? 그러면 항변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해. 이런 경우는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항변권이 없고 여기는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냐? 지금 여기서 보면요. 갑이 을한테 등기서류를 주죠? 그러면 을은 항변권이 없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수령지체 빠졌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갑이 을한테 이행제공을 계속해. 계속 항변권이 없어. 그런데요. 갑이요. 을이 잔금이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러니까 갑이 다시요. 등기소를 가지고 집으로 가버려. 등기소를 가지고 집으로 가버리면은 이행을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하죠.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다시 을의 항변권이 다시 살아나. 항변권이 다시 살아나. 이걸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래서요. 자 봐봐요. 갑이 을한테 내가 지금 잔금이 없다고 해봐. 잔금이 없어. 잔금이 없는데 잔금 날짜에요. 갑이 을한테 등기소를 가져와. 가져와가지고 을한테 잔금 달라고 그래. 그럼 을이 잔금이 없죠? 잔금이 없으면 항변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변권이 없다는 것은 오늘부터 이자를 내야 되고 갑이 열받으면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갑이요. 너 잔금 없어? 알았어. 그럼 나 가져간다 해가지고 등기소를 가지고 가버려. 등기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등기소를 가지고 가버린다 이 말이죠. 다시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항변권이 다시 벌떡 일어나. 항변권이. 알겠죠? 그래서 항변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부터 항변권이 있죠? 그러면 오늘부터는 다시 이자도 내지 않아도 되고 계약을 해제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 서류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계속 제공해? 판례가 말하지만 법무사 사무소하고 중개업자 사무소에다가 등기 서류를 보관해. 맡겨놓고 언제든지 잔금을 가지고 와서 교환해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부터 을은 잔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계속 뭐를 내야 돼? 이자를 내야 되고 더 이상 갑이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계약을 뭐 해버리면 돼? 해제해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일회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하고 이 두 가지를 중요하니까 먼저 정리를 해. 자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 130페이지요. 3번 위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적이 있을 것 그게 2번 봐봐. 쌍방이 이행기를 먼저 잔금 날짜 이 말이죠.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두 사람은 다 무슨 관계다? 바로 밑에 동시 이행 관계다. 바로 옆에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건 좀 이따 여러분요. 어디서 설명을 하냐? 계약의 해제권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놔두고. 자, 3번은요. 선이행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봐봐. 여기 선이행. 선이행 의무자죠? 선이행 의무자 중도금이라고 봤어. 중도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잖아. 그럼 봐봐. 중도금 날짜에 을이 중도금을 주지 않죠? 그러면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어.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어. 그런데 갑이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무슨 일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4월 1일이 돼.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알겠죠? 이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날짜가 됐다? 잔금 날짜가 됐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됐다. 이행기. 알겠죠? 이행기가 됐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행기가 됐죠?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알겠죠? 동시이행. 그러면 여기서부터 동시행이 돼. 그래서 보면 선이행 의무 있는 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를 줄긋고 그것을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해.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러면 동시이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 세트. 알겠죠? 언제나. 자, 그럼 봐봐. 4번 봐봐.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길이 도래 줄고 잔대금 지급길이 도래. 그 잔대금 뭐냐? 상대방에 있어서 거기다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 이 말이죠. 잔대금 지급길이 도래했대 말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죠.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래서 그때부터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봐봐. 여기 동시이행이죠? 그러면 채무불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 거기 뭐라 써있어?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4번은요. 단순 청구 일회성의 원칙으로 되어 있죠.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수령지체에 빠졌다. 수령지체. 그러면 이행 제공을 계속하느냐 한 번만 이행을 제공하느냐 이게 따라 다르죠. 그래서 항상 키워드가 이행의 제공을 계속했다 이 말은 상대방은 이행지체다 이 말이고요. 한 번만 이행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순 청구 보면 이행의 제공을 막고 있다. 계속. 그러면 항변권을 뭐한다? 상실. 항변권이 없다. 봐봐. 여기 봐봐. 여기. 항변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고 이행지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자. 계속 동그라미. 그러면 항변권의 상실 이퀄 채무불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채무불이행. 알겠죠? 그런데 바로 옆에 변제 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서 줄고 봐. 변제 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서 써거다 이퀄 한 번만 이행 제공 이 말이죠. 한 번만 이행 제공. 여기 여러분요 한 번만 이행 제공하면 항변권이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 말이죠. 행사할 수 있다. 2번요. 먼저 한 번 제공했죠. 한 번 제공했다. 그러면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똑같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고 똑같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단 말은 제공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 제공했다. 그러면 여전히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4번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4번이 뭐죠? 우리가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항변권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5번요. 5번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요. 6번을 먼저 봐. 6번을 보면 실제 법상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1번 동시이행관계 있죠? 동시이행관계. 그러면요.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여기 봐봐. 우리가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당연이라는 것은 내가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행사를 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고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세트니까. 그럼 봐봐 거기 어디로 가냐면 1번의 세 번째 줄 봐봐.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자가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항변권을 뭐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2번은요. 자동채권으로 뭐하지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을 보면 여기 봐봐요. 이제 4번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4번을 설명하려면 그것은 전세권을 가지고 설명하면 돼. 전세권 가봐보라고 우리가 전세가 했죠? 2월 1일이요. 전세 기한이 끝났어. 그러면 가분들한테 뭐를 반환해야 돼요? 전세금을 반환해야죠. 을은갑한테요. 전세 목적물을 을은요 갑한테 돌려줘야죠. 그럼 전세권을 등기하니까 말소 서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죠. 그럼 동시이행 관계는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경매를 청구할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경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해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똑같아. 알겠죠? 그럼 봐봐. 지금요,
잔금날짜가 딱 됐잖아요. 그러면 갑은을한테 전세금을 주고 을은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되잖아요. 이건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 아니죠? 이행지책 아니죠? 그러면 경매를 못하죠. 그럼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해지하려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이게 반대로 가면 되죠? 반대. 상대방이 뭐에 빠뜨리면 돼요? 맞아.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행지체에 빠지면 되죠? 이행지체. 그럼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집을 갑한테 돌려줘. 무슨 말이냐? 먼저 이사를 가야 돼요. 내가 전세로 살다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이사를 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 줘. 그러니까 아침에요, 이사침센터, 포장이사하고 이사침 내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또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기간이 끝났으니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서류를 주면서 전세금을 달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갑이 만약에 전세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랬을 때 계약을 경매를 해.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경매나 해제를 못하는데, 경매나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리는데, 이행지체에 빠뜨린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이 을이 자기 자신도 먼저 변제에 제공해.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 먼저 집을 돌려주고 갑한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갑한테 주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그래. 그런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항상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린다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몇 번이냐? 4번이에요. 동시행 관계에 있죠. 맨 끝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 동그라미, 맨 끝에 첫 번째 맨 끝에 해제에다 뭐라고 쓰냐? 경매, 해제나 경매를 하려면 두 번째 줄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돼.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 이사를 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네 번째 맨 끝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송상으로는요, 항변을 하지 않으면 전부패소, 항변권 행사하면 상한급부 뭐 그건 놔두고. 그 다음에 8번 봐봐요. 소멸시효 진행 여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유치권이 있죠? 물권법은 유치권이 있고요. 채권법은 항변권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위법성 뭐라고 한다? 조각사유라고 얘기하죠. 위법, 봐봐. 위법한 것을 조각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위법의 반대가 뭐예요? 위법의 반대가 적법이지 뭐예요? 그럼 위법을 조각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법으로 만든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형법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살인한다. 그러면 살인죄죠. 살인하면 살인죄고 사형을 당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당방위로 사람을 살인해. 그러면 살인은 살인이지만 사형당한다, 사형당하지 않는다, 사형당하지 않고 적법이 되죠. 사람을 살인했는데도 적법이 돼. 그걸 정당방위라고 그래.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유치권이다,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 민법상으로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변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뭐란다? 점유하죠, 점유. 항변권에 의해서. 그럼 이것을 뭐다? 적법이죠. 적법하지만 사용이 뭐라고요? 사용이 이익은 뭘 한다? 반환해야 돼. 사용이. 그래서 적법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해. 자, 무슨 말이냐? 여기요, 우리가 그러면 잔금날짜가요, 잔금날짜가 2월 1일이죠. 2월 1일이면 갑은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갑한테 잔금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선 등기라고 이 사람은 잔금을 줘야 되죠. 이해됐죠? 그런데요, 2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을이 잔금이 없다는 거예요. 을이 잔금이 없다니까 갑도 그냥 등기 안 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잔금을 안 주니까 당연히 갑은 을한테 등기를 안 주죠. 등기를 안 주는 것을 뭐란다?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래.
하지만 이 잔금은 갑은 을한테 언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있냐? 2월 1일부터 을한테 잔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말할 수 있는데 2월 1일 날부터 아무 말 하지 않고 10년이 지나죠. 10년. 10년이 지나면 갑은 을한테 잔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은요, 을이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면 잔금을 주지 않으면 잔금을 받을 때까지 내가 등기를 거절할 수는 있죠. 그걸 항변권이라고 하죠. 거절할 수는 있지만 잔금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든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든지 또는요, 을한테 돈을 달라고 말을 해야 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죠. 그럼 갑은 을한테 잔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뭐란다? 소멸시효가 뭐란다? 진행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8번에 보면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매매 대금 채권은 잔금 지급일 이후 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항변권이 있어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항변권은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판례니까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동시 항변권은요, 간단해요. 첫 번째, 무효 취소 해제. 무효다, 취소다, 계약이 해제가 되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여기서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 반환한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무효 취소 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이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요. 영수증이죠. 채무 변제죠. 채무 변제하고요. 변제하고 영수증 주는 것. 영수증하고는 동시이행인데요. 채권 증서, 차용증은요,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봐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서 차용증을 달라고 그러면 안 돼. 돈을 갚으면서 영수증 써달라고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영수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용증 달라고 해야 돼. 만약에 차용증부터 먼저 달라고 해서 만약에 채권자가 차용증을 줬더니 이 사람 차용증이 찢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에 그냥 딱 나와 있어. 돈을 변제와 동시에 영수증을 교부받아라. 변제하고 난 다음에 채권 증서의 반환을 받는 거예요. 순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절대 안 돼. 영수증을 먼저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임대차죠? 여러분 임대차가 끝나면 뭘 받아야 돼요? 보증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은 동시행인데요. 여기서 뭐를 했다? 임차권, 뭐를 했다?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언제 하죠? 여러분 이번에요. 주택임대보호법이 좀 많이 새로 추가되고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요. 어떻게 하든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차보호법하고 집합건물법 특별법 있죠. 부동산 실명법. 이 네 가지 법이 조금씩 바뀌고요. 특히 주택임대보호법은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어요. 우리 보면 집합건물법에 보면 집합건물 분쟁 조정 이율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요.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 분쟁 조정 이율이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임대인이 뭘 하지 않죠? 보증금 같은 거 잘 반환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가서 어디까지 해야 돼? 법원 가야 되죠. 법원 가가지고 뭘 해야 돼?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고 정신없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둘이 분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됐는데 사람은 살 수 없는데 그걸 처리 안 해준다.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보면 각 시도에 뭐가 있냐면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원주에도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저한테 물론 전화해도 되지만 만약에 전화가 잘 안 돼,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법률구조공단 가면 돼요. 법률구조공단. 거기 가면은 항상 변호사가 상시로 대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무료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법률구조공단에 가가지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같이 가가지고 합의를 해. 합의라는 그 합의서가 바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같이 해요. 집행권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임대인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바로 그 합의서에 의해서 집행권원이니까 경매 같은 것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권한을 주는 그런 제도가 발생해가지고 11월, 올해 우리 시험 끝나요.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올해는 시험법이 아니에요. 지금 법은 개정이 되는데 시행은 11월 며칠인가 그때부터 시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29일에 시험 보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가등기 담보 빼고 조금씩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큰 틀은 바뀐 게 아니고요. 추가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럼 추가되는 것은 언제나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관계는 크게 없어요.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면 우리가 이제 도급이죠, 도급. 도급은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도급 무조건 무슨 관계?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요, 어음의 반항, 어음의 반항과 원인 채권, 원인 채권의 변제, 원인 채권의 변제. 이게 또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와, 딱 한 번. 동시행이. 이게 딱 한 번. 아직 도급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알죠? 이게 딱 한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나머지 이것은 우리 시험에 다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130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판례에 의한 동시행 합의권의 확장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행이죠. 그 다음 변제와 채권 증서 써요. 차용증. 채권 증서를 뭐라 한다? 차용증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되죠.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요.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죠. 그런데요, 3번을 보면요, 보증금 반환하고 뭐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4번요, 기존 채무의 이행 의무와 어음수표 반환. 여기죠? 어음수표 반환.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5번, 6번, 7번을 묶어. 무효 취소 해제죠?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란 말이 나오죠? 반환 의무는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8번은 도급이죠, 도급. 9번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도급에 대해서 하자보수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럼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봐봐요, 여기. 뭐 판례에서 확장되는 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박스로 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중에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고르시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 5번이 가장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 변제와 영수증, 변제와 채권 증서, 변제와 영수증은 동시행인데 변제와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4번에요. 어음의 반환하고 그 다음에 기존 채무의 변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그 다음에 5번부터는요.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다? 동시행. 도급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도급은 동시이행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맨 밑에요. 소송상 요력 말고 맨 밑에 소멸시효에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뭘 한다? 진행한다. 알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얘는 동시항변권이니까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항변권은 뭐냐면 첫 번째요,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어떻게 하냐? 별개의 약정은 안 돼요. 그런데 당사자의 합의로는 돼요. 만약에 근저당권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채권량도 상속의 경우는 동시행이에요. 경계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목적물의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 인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돼가지고 그것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그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죠? 그럼 채권은 담보, 주된 권리, 저당권은 종된 권리예요.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채권의 변제는 동시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매매죠, 매매.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건물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그런 모든 등기의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만약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수인의 매매 대금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매도인의 등기 의무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변제기죠. 불안의 항변권이다. 그다음에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중도금은 잔금이죠. 중요한 것은 중도금을 선이행이라고 하죠. 선이행. 잔금을 뭐란다? 이행기라고 하죠. 중도금 선이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되죠. 이행기가 도래하죠.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죠.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지연 이자를 내지 않는다. 계약을 해제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단 말이죠.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일회성의 원칙이죠. 채권자 지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수령 지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뭐죠? 이행의 제공을 뭐한다? 계속하면 항변권이 뭐가 돼? 소멸. 한 번 이행 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 그러면 계속이 아니죠? 항변권을 소멸한다,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시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항변권의 행사는 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멸시. 왜 그러냐면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이런 그 민법 조문이 있죠? 민법 조문 그 mp3로 어느 학생이요, 제 카페에서 그 강의 듣는 학생이요,
자기가 강의 들어서 고맙다고 학생들한테,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 들으러가면서 성우가 그 녹음한 거 있죠. 민법 전문을 성우가 녹음해 놓은 거 있어요. 그 성우가 민법 제 1조를 보고 2조를 보고 이것을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것을 뭐냐면 편집을 잘 못하니까 다른데 PD한테 부탁해서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 1조부터 쭉 너무 기니까 여러분이 다 들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요. 우리 시험 보면 들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중간중간 잘랐단 말이죠. 잘라가지고 줬는데 누구한테 줬나 모르겠네. 아, 그래요? 아, 뭐죠? 했는데 그걸 여러분 그 뭐지? 밴드에는 그게 안 올라가나 봐요. 밴드에는 MP3가 안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카페 있죠.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다운받을 수 있나 그거? 근데 그게 잘 안 카페도 모르니까 카페는 압축해서 올리는 것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가 안 되냐면요. 카페에는 그 음성 파일을 못 올리겠어. 음원 있죠, 음원. 음성 파일은 뭐냐 노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아무튼 음성 파일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려면 이것이 알집으로 해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압축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요 25메가예요. 그냥 원본 파일은요. 그걸 압축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압축하면 이게요 5메가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해가지고 하면 그 소리가 목소리를 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성우가 녹음을 해가지고 되게 깔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보다 훨씬 더 낭낭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기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